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난 7일 포결됐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었죠. 야당은 이를 재추진해서 지난 14일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에서는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이 됐는데요. 자, 오늘 이슈판에서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당시 국회 상황과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가결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해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네, 오랜만에 출연하시네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 14일 국회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표결, 정말 전 국민들이 TV 앞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당시 국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습니다. 14일 당시 국회 좀 내부 상황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네, 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하고 있었고 현장에서도 평소와 다르게 야당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상태여서 좀 대오를 다시 갖추고 반대하는 당론을 철저하게 좀 갖추고 들어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결 결과에 대한 낙관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광주 시민분들을 비롯해서 대다수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엄중한 경고를 직접 행동으로 모든 지역에서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분위기 속에도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정말 국민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번 탄핵에 총 우리 야당에서 192표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로 추정이 되는 12명이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 전 1차 탄핵 표결과는 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신지요? 네, 1차와 2차의 결과가 좀 다르기는 했지만요. 사실 이제 내란죄라고 하는 대통령이 저지른 죄의 엄중함에 비하면 12명의 찬성표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이 가결돼서 매우 다행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의 가치를 강조해 왔었던 국민의힘에서 겨우 12명만 찬성표를 행사했다는 것은 저는 매우 문제적이라고 보고요. 박근혜 탄핵 찬성 234표는 훨씬 능가하는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법 개헌이 위헌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탄핵은 반대하는 이유를 사실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국민의힘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표결의 결과도 탄핵이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내란죄 수괴,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이제 가결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여전히 자신의 잘못은 없고 이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선 통치행위다. 이런 취지로 자신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까 걱정이다. 이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여전히 남탓만 하는 그런 발언을 일관했는데 27분여 30분 정도 이어진 대국민 담화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 담화문을 보면서 전두환 내란 수괴 전두환의 그 최후 진술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향한 재판은 정치 재판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던 전두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요. 저는 윤석열 내란 수괴의 정신 상태가 그 전두환과 정확히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독재자 그리고 학살자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광주 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쌓아 올렸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허사로 되돌리려고 했던 주범이 바로 윤석열 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29분짜리의 12월 12일 담화는 소수의 극우 세력만 바라보고 여의도 앞을 가득 채우고 전국을 가득 채웠던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는 끝까지 외면하겠다라는 선전포고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존엄한 민심으로 심판했었던 총선 결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선거라는 극우적 인식에 동조했던 것이고 그 결과가 끝내 쿠데타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틀리고 국민이 옳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내란 사태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이 검경 그리고 사법당국의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오고 있고 다양한 증언도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로 이대로 뒀으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또 겪어야 될 이런 상황까지도 내몰릴 수 있었다라는 가슴을 쓰러내리는 그런 증언들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저히 뭐 2024년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1차 탄핵안 부결 이후에 윤 대통령은 말 그대로 본인의 말대로 통치 행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뭐 대북간 임명 동의안도 제출하는 등등의 이런 국정을 좀 수행을 했는데, 이런 처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마지막까지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친위 쿠데타를 군부대를 동원해서 벌이는 내란 행위를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인정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토요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권한이 정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지난 첫 번째 탄핵안이 부결되고 두 번째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 그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여전히 내란범인 윤석열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2차 쿠데타가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이어졌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차에서 빠르게 탄핵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늦더라도 지금이나마 탄핵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완전히 정지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의원님, 1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그 정말 추운 겨울의 아스팔트 위에서 탄핵을 가결시켜라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 85명은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민들의 민심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자신들의 안위, 자신의 정당만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거스르는 이런 모습 한 말씀 좀 따끔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가 국민의힘이 그렇게 부르짖어왔던 가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번 표결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안녕이 아니라 정권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는 권력에 대한 욕망만이 전부였다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친윤 대우를 정비하자고 하면서 탄핵 반역 정당의 길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5.16 혁명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고 헌정 질서에 대한 반역이고요. 이 12.3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과정은 윤석열 한 명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란 동조정당 국민의힘 해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수를 참칭하는 이 그냥 권력 카르텔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이 사라져야 진정한 보수 세력의 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의원님 이제 헌재로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이제 해석이 넘어갔습니다. 자, 문제는 헌재 재판관의 구성의 요건이 총 9명 아니겠습니까? 9인 이 재판관 체제인데요. 현재 3명이 공석이고 6명만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2명 정도, 뭐 제 기억으로는 2명 정도로 좀 되는데 앞으로 이 현재 일단 재판관들 숫자부터 정족수부터 좀 제대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좀 속도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위 구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 동의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헌법재판관 9명 구인 체제를 완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결국에는 9명이 함께 선고를 내리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내란숙의 반응을 보면 본인이 헌재 가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렇게 낙관하기엔 윤석열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라고 보고 더군다나 45년 전 그 12.12 군사반란이 형법 87조 내란죄 그리고 91조 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고 인정했던 사법부의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예. 정확하게 동일한 쿠데타를 윤석열이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 판결인 탄핵까지도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보고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헌법재판관 8명이 심리해서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 재판관들 모두가 사실 이번에는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있는 건데, 당시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임명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가득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도 이제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고요. 사실 내란숙의 윤석열에 비하면 박근혜는 자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면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사법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용해인 의원님께서는 탄핵 인용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시죠?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 윤석열 파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목소리와 행동을 이어나가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 탄핵 인용 판결 가능성 역시 국민들의 어떤 행동과 실천으로 최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경찰, 뭐 국수본, 그다음에 검찰 등등 내란 12.3 내란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좀 분주하게 여러 가지 증언들 지금 듣고 있지요.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청취자분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내란 특검법은 법 시행 후 일주일 안에 특검 임명이 자동 완료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검이 진행이 되면 지금 현재 검찰과 공수처, 경찰 이렇게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과정의 혼선들도 좀 교통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특검과 함께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과 함께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요. 이 국정조사에서 확보한 진실들을 기초로 수사에서도 좀 더 심도 깊은 수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다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 탄핵과 특검을 반대해 온 만큼 계속 국정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국정조사 과정에서 내란 수계를 옹호하면서 회방 놓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 내란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을 배제한 원내정당들의 단결 속에 국정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 0704번을 써는 우리 애청자님께서 용해인 의원님의 본방 사수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라는 또 문자 함께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의원님, 문제는 이 내란 수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사법당국의 조사가 여러 장벽에 좀 막혀서 제대로 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작 뭐 본인도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하자 계속 불응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경찰의 국수본에서도 압수수색을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경호처에서 또 들이막고 있습니다. 이런 작태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국수본의 합법적인 수사를 경호처가 가로막은 거 너무 괘씸하고 비열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뒤를 이어서 취임한 경호처장이 박종준 경호처장입니다. 근데 이 경호처장은 과거에 새누리당 세종시당 위원장을 역임을 했었고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민이 아니라 내란 세력인 윤석열에게 충성하면서 부역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박종준 경호처장의 행태를 보면 차지철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대 출신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비롯해서 다 경찰대 출신 고위급 인사들인데요. 사실은 경찰의 자부심이 되어야 하는 간부들이 제2의 차지철이 되려고 날뛰고 있는 이 상황에 많은 현장의 경찰들이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부심의 훼손을 받기도 합니다. 5.18 당시에 그 광주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었던 고 안병화 치안감의 뜻을 받들어서 민주경찰의 사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고위 경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경호처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내란 수계가 탄핵된 지금 경호처가 경찰 수사를 가로막을 수 있는 마지막 명분도 사라졌고 더 이상 이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표결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 또 거기에 또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도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거부하다 어렵사리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이 수사는 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돼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적은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 사실 김건희 특검법은 내란 폭동을 일으킨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숙의 어떤 내면의 동기에 대한 탄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 그동안 내란숙예가 이 김건희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유가 뭐냐를 보면 적어도 윤석열 본인이 대통령직을 물러난 이후에는 김건희와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내란죄의 어떤 내면적 동기는 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임기가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면의 동기가 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법은 이 윤석열 내란의 동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대로 된 대답을 국민들께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령 한 총리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국회에서 그런 일, 네. 없애야죠. 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적 행위를 그렇죠. 하는 것으로 제한이 된다라고 보는 법조계 의견이 많은데요. 네. 거부권 행사는 그 보존적 행위를 넘어서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국무총리가 그 권한 대행이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만든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저는 분명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9명 체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자, 이 국민에서 정말 국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참 연말연시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정말 씁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요, 이른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이 국가를 좀 안정적으로 이끌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국힘에서 겁을 냈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고 하는 예. 속담이 떠올랐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내란숙예를 권력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 운영에 참여할 권한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니라 국회 여러 정당 그리고 국회 그 자체를 통해서 신속한 내란 수습과 또 경제안보상의 어떤 비상 상황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12.3 내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특히 육군을 중심으로 해서 별이 10개 넘게 지금 다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엄중한 또 안보 위기 상황도 우리가 맞고 있는데 이런 공백들, 또 12월 1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가결되고 조지호 경찰청장 뭐 현재 구속돼서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안보 경찰 치안력에 지금 부재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메꿔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뭐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이 가결이 됐다 하더라도 네. 현장의 공무원들의 근무 체계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치안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동시에 국회가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수습 과정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할 텐데요. 네. 이 국민들께서 더는 이제 불안하지 않도록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조치를 어떻게 치밀하게 해나가야 하는가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서 행정공백을 우려하면서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내란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내란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고 그 오랜 시간의 어떤 싸움을 통해서 1990년대 들어서 결국 전두환이라고 하는 내란 수괴 학살자를 법정에 세워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쿠데타 속에서도 여러 군인들과 경찰들이 순간순간 머뭇거렸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이 쿠데타에 가담한,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처벌하는 것이 이후에 또다시 시도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의원님, 우리 사회는 지난 2016년이죠.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혁명, 촛불 시위 이후에 정치적인 민주화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재임을 하고요. 당시 이제 검찰과 정치 개혁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 한다라는 국민적인 열망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지부진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윤 대통령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되고요. 이 상황을 초래했는데, 자, 이번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정치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지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당면한 첫 번째 과제는 당연히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철저하게 완수하는 것일 거고요. 네. 그리고 지난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2년 반 정도를 돌이켜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개혁해 나가야 하는 이정표를 제시해주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과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가 네.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탄핵을 철저하게 완수하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존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앞으로도 제시하고 설득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우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정말 당당하고 멋진 그런 의정활동, 광주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또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더욱더 중심 잡아주시고요. 한 길로 꿋꿋하게 지금처럼 초심 잃지 않으시고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난 2주 정도를 보내면서 광주를, 5.18의 광주를, 그리고 윤상원 열사를 사실 국회에서 매일 떠올렸습니다. 5월 26일 저녁에 윤상원 열사가 했던 말이 마음에 맴돌았던 건데요.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광주 무역을 많이 참배하기도 하고 광주를 배우고 광주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노력했지만, 그 윤상원 열사 말씀의 무게를 계엄군을 마주했던 그날 다시 한번 더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광주의 열사들과 광주항쟁을 치열하게 기리고 또 민주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왔던 광주 시민들 덕분에, 그 시간들 덕분에 12월 3일 그 밤에 저도 목숨을 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무게를 평생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겠다라는 약속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나아가는 정치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던 순간들이었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교훈 잊지 않고 정진해 나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축이 되어주시기를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지는 전국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